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알려주시는 우리 뉴스픽 시간에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오미크론 때문에 선거를 못할 거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네.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럽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9일까지의 확진자는 투표를 못 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투표할 방법이 없는데 아. 지금 선관위 방침에 따르면은 4일 다음 달 4일 이제 4일에서 5일 사전 투표일인데 네.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일하고 5일 이후에 확진 판정 받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6일과 9일 사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 하루 4만 명 정도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네. 약 한 달 뒤에 뭐 10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3일에서 4일 합치면은 수십만 명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은 9일과 13일 이번 달 9일과 13일에 거소 투표 신고를 해서 우편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편 투표가 가능하군요. 네. 이제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그렇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고 입소해서 사전투표소, 특별사전투표소가 운영이 돼서 네. 거기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전투표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인데 네.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자가격리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에 대한 방침이 현재 없고요. 방역법상 이제 확진자들은 특별 외출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거소 투표도 불가능하고 사전 투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4일하고 5일이 사전투표 날이고 네. 3월 9일이 본투표 날인데 일단 가급적이면 4일하고 5일날 사전투표를 많이 네. 해놓는 게 좋겠네요. 예,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확진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안 했는데 확진을 받게 되면 사실 본투표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없는 네. 또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또 생활체육센터에 입소하게 되면은 특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하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근데 이제 투표일 당일에 이제 확진되거나 그 전날 되면은 이제 네. 사전 투표소가 이제 없어서 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 확진자가 일반 투표자가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오후 6시 이후에 특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투표가 6시까지인데 그분들 투표가 종료가 되면 네. 그때부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군요. 일단 뭐 확진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확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이면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가 좀 더 갖춰졌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이 마련될 게 있어요, 근데? 그 확진자에 대해서 뭐 따로 방법을 마련한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확진자들이 투표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또 뭐 부정투표 논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논란? 네. 글쎄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량 보게 되면은 이건 너무 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혜경 씨를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이 제사 음식을 구매해 주었다. 네. 그리고 이 후보의 아들이 그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경기도 관용차를 사용했다. 약간 사실은 되게 지금 자잘자잘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의혹을 보면은 이제 그 경기도 공무원 A 씨가 제사 음식과 같은 사적인 일을 대신 해줬다. 그리고 이 후보 아들이 이제 고양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네.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에 퇴원을 할 때 경기도 관용차가 사용이 됐고 당시에 거리가 확 늘어서 뭐 일지에 적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제사 음식 관련해서는 전과 배, 사과, 황태포 같은 제사 음식을 사서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이제 이 후보 자택에 전달을 했다고 밝혔고요. 네. 어제 보도에서 이제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경기도가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사용했다. 이게 혹시 제사 음식을 사는데 같이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서 점포에서 구매를 했고 목적대로 사용을 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 측에서는 김 씨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개인 사비로 부탁을 했고 이제 경기도가 사용한 것이랑은 전혀 다른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 구매는 사비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같은 가게에서 43만 원의 비용이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이제 비용 지출한 게 나오니까 이게 사비가 아니라 이렇게 또 공금을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확인해봤더니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였고, 그러니까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게 맞았다 이런 얘기였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 아들도 경기도 관용차를 타고서 태어난 건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잘못된 과잉 의전이라고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전원님께서 그러네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정도는 넘지 말아야지. 나도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은 이거 되게 큰 일이 아니고 내가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고 나오니까 네. 이거 개인적으로 자기네끼리 뭐 군것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사실은 법인카드를 이용해서도 그런 물품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시비가 생기고 그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게 큰 게 아닌데도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좀 디테일에 조금 네. 정돈하지 못한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차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국민의힘 권은희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봤을 때는 단일화 절대 없다. 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 얘기를 솔솔 풍겨요.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단일화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띄우고 있는데 지금 네. 다음 주 13일, 14일이 이제 공식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그래서 후보 등록한 이후에는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이 인쇄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7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면은 두 후보 이름이 인쇄는 되는데 만약 안철수 후보나 뭐 윤석열 후보나 사퇴하는 후보 쪽에서 사퇴 표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일화 이슈를 띄우고 있는데, 원래 기존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단일화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을 때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이제 일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네. 권영세 본부장도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냐고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물론이라고 대답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백기투항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역선택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는데,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일부러 찍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역선택이다 이렇게 또 네.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식 후보 등록 전에 이게 얘기가 돼야 되고, 특히 투표용지 인쇄한 날 전날이 27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게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입장들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입장이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백기투항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 얻을 것도 없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완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권은희 후보한테도 물어보니까 사실은 후보래요. 권은희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생각도 안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또 안철수 후보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래가지고 조금 뉘앙스가 조금 네. 다르긴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없죠. 싶은데 진정성이 없다고 화를 냈는데 네네네. 안철수 후보가 됐습니다. 네, 뭐 단일화는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혹시 또 모르죠. 단일화 극적으로 무슨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거를 또 제안을 했더만요. 네네네. 안철수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한테 그거 준다 그러면 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